안녕하세요. 퇴근하고 왔습니다. 일단은 할 말이 있어요. 뭐냐면 이번 달 요금 청구에 대해서입니다. 가스가 짱 많이 나와서 8,653엔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거야? 많이 썼기 때문입니다. 요리도 하고 물도 팡팡 쓰고 해가지고 또 동생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2명분이서 막 일주일씩 막 써대니까 그랬던 게 아닐까 싶은 마음으로 2월치 가스비는 8,653엔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기요금인데 제가 전기 회사를 바꿨어요. 저번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바꾸는 게 더 싸다 이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이러고 교체를 했었거든요. 이거는 신용카드로만 결제가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신용카드로 등록을 해놨고 확인을 해보니까 진짜 신기한데 뭔가 잘못된 것 같긴 하거든요. 처음이거든요. 전기세 이렇게 많이 나온 거. 6,538엔 이렇게 많이 나왔지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빨리 명세서를 좀 받아보고 싶어요. 빨리 일본 신용카드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꾸 이렇게 한국 돈을 쓰게 만들면 정말 곤란하기 때문에 독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카메라에 대고 말하고 내려고 오늘 안 냈었고 제가 진짜 신기한 거 말씀드릴까요? 일본 살면서 신기하다고 생각한 게 되게 많았어가지고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말해보려고 합니다. 느닷없죠. 일단 첫 번째는 신분증인데 여기는 우리나라처럼 주민등록증이 없어요. 신분증이란 개념으로 면허증을 쓰거든요. 마이넘버 카드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정부에서 만들어라 하는데 안 만들어 사람들이.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없는 사람도 많다. 신분증 개념으로는 거의 면허증을 쓰고 마이넘버 카드라는 또 다른 정부 공인의 신분증 같은 게 있다. 그리고 여권이 없는 사람도 많다. 일본은 여권 있는 사람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보험증이 있어요. 회사에 다니면 보험증이 카드로 이렇게 또 이제 병원 갈 때 그거를 가져가야 할인된 금액으로 이제 보험이 들어간 금액으로 이제 요금을 결제할 수가 있고 근데 이게 이 보험증은 마이넘버 카드랑 합쳐지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 가면 무슨 기기가 있어서 거기다가 마이넘버 카드를 먼저 대래요. 그래서 거기다가 넣고 그다음에 조회가 되면 그냥 그걸 오케이인데 저는 분명 마이넘버 카드에 보험증 합치는 작업을 했는데 뭔가 잘 안 돼가지고 매번 따로 보험증을 보여주면서 병원을 가고 있습니다. 병원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수첩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약수첩을 받아. 이런 옥스리 태초 같은 거를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받은 약 같은 거 정보를 약국에서 붙여주거든요. 정말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약국 같은 데 갔을 때 이걸로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병원 갈 때마다 실물 병원 카드가 생깁니다. 그 병원의 카드, 이 병원의 카드. 이만큼 생길 것 같은데 신기하긴 했어요. 이렇게 계속 카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레시토랑 료슈쇼랑 히카에시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레시토는 우리가 평범하게 한국에서 영수증이라고 부르는 것을 일본에서는 레시토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료슈쇼는 뭐냐? 료슈쇼가 한자 그대로 하면 영수증인데 이거는 이제 뭔가를 구매하잖아요. 그래서 회사에 이거 지출증빙을 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거를 료슈쇼라고 해서 따로 준비를 하더라고요. 뭔가 결제를 할 때 그쪽에서 료슈쇼와 다이조부 데스까? 료슈쇼와 이라나이 데스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오네가이시마스 하면 레시토는 레시토대로 주고 료슈쇼는 료슈쇼대로 따로 줘요. 근데 이 양식은 조금씩 가게마다 달라가지고 따로 손으로 써주는 데도 있고 뭐 인쇄해주는 데도 있고 되게 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히카에시라는 게 있는데 카드 결제하면 레시토를 주고 우리가 생각한 영수증 그 다음에 히카에시라는 걸 주는데 이거는 그냥 카드로 결제했다는 종이인 거예요. 금액 정도 써있고 무슨 카드 정보 같은 거 써있는 좀 짧은 거는 보통 히카에시고 레시토는 뭐 사서 얼마 뭐 사서 얼마 뭐 사서 얼마 이렇게 써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결제하면 보통 2장을 줄 거예요. 하이 하고 받아가지고 보시면 하나가 레시토 하나가 히카에시 이렇게 돼요. 근데 뭐 안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백화점 같은 데서는 거의 다 주더라고요. 일본식 줄서기인데 일본식 줄서기도 우리나라랑 좀 다릅니다. 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가게가 있잖아요. 그럼 보통 우리는 줄을 이렇게 쓰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쓴다든지. 근데 일본은 여기 줄 이렇게 쓰고 여기 서요. 여기를 띄워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 이게 처음에 참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고 나도 모르는 새 새치기를 해버린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게 외국인들도 당연히 헷갈리는데 일본인들도 사실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조용하게 다른데 줄을 이렇게 서서
그래서 일본인들도 자기도 모르게 새치기 하는 거 사실 본 적 있습니다. 근데 그걸 막 가서 저기요 거기 줄 아닌데요 이러지는 않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아직도 실내 흡연이 가능한 곳들이 있습니다.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고 일본 사람들은 말을 하지만 저같이 오래된喫사텐을 찾아 헤매는 사람에게는 아직 흡연 가능한 곳이 너무 많아서 가지 못하는 그런 카페들도 참 많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실내 흡연이 되는 동시에 아까 실외에서는 흡연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길방을 잘 안 하는데 그 와중에도 하는 사람은 있다. 자전거 타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걸어가면서 담배 피는 사람도 있고 다 있더라. 하지만 한국보다는 훨씬 적다. 그리고 담배를 펴도 보통 안 버리고 담배꽁초 버리를 이런 걸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폼 열어가지고 거기다 담배꽁초 모아가지고 가지고 다녀요. 굉장하지 않나요? 그거 신기했어요. 그리고 자전거가 정말 많아요. 자전거가 정말 많은데 이 자전거는 인도로도 다니고 차도로도 다니거든요. 처음에는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인도에서는 우측 보행 좌측 보행 이런 것도 막 그냥 상황에 따라서 막 바뀌고 이래가지고 자전거 있으면 어찌할 바를 모르겠었는데 뭐 그냥 난 나대로 다니면 자전거 아래에서 피해 갑니다. 길 좁으면 자전거 알아서 차도로도 갔다가 인도로도 갔다가 이러면서 그래서 잘 사니까 그냥 저도 잘 인도로 걸어 다니면 됩니다. 그리고 버스 탈 때 뒤로 타서 앞으로 내리거든요. 저는 일본 버스 너무 신기했던 게 사람 타고 내릴 때 살짝 버스가 이렇게 기울어져줘요. 사람 타는 방향으로. 타기 편하게. 그게 참 신기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사님이 계속 안내방송을 해주시거든요. 지금 무슨 역입니다. 지금 어디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손잡이를 끝까지 잡아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안내를 계속 해주시고 도로 사정에 저는 이런 것까지 들어봤는데 지금 앞쪽에 있는 자전거가 너무 불안하게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어가지고 조금 서행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안내를 계속 해주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으면 신기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탈 때를 얘기해보면 국내선 타잖아요. 그럼 신분증 검사도 안 해요. 우리는 제주도 갈 때도 신분증 검사해서 이름, 신분증은 한국어인데 비행기는 영어로 해가지고 그거 다시 맞춰야 돼가지고 뭐 하고 막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일본은 그냥 검사 자체를 안 하더라고요. 국내선이니까 여권 없어도 되지? 마이넘버 카드 같은 거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체크를 안 해요. 잘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탑승할 때 노약자, 아기 있는 분들 먼저 탑승하고 그 다음에 창가 자리 먼저 앉히고 그 다음에 뒤쪽 앉히고 그 다음에 전체 입장. 이게 상당히 쾌적하고 좋더라고요. 너무 마음에 드는 비행기 탑승법입니다. 그리고 내릴 때는 앞에부터 천천히. 뒤에 사람들도 엉덩이가 움찔움찔하고 물론 일어서서 먼저 짐을 꺼내기는 하지만 그래도 결국 앞에부터 내려요. 그것도 아주 마음에 듭니다. 뒤에 앉은 사람 가만히 기다리다가 내 차례 오면 일어나서 가면 돼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노래방도 조금 얘기를 해보면 룸당 계산이 아니고 인수대로 머릿수대로 계산을 해서 사람이 많이 간다고 싸지지는 않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방 하나 값을 사람이 나눠서 결제하니까 좀 저렴하게 친구들이랑 가면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거 없다. 그래가지고 좀 비싸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대신 무제한 요금제가 있어가지고 오래 있는다면 진짜 괜찮아요. 한 2-3시간 있을 거면 사실 잘 모르겠는데 9시부터 6시까지 노래방에 죽치고 있겠다. 그러면 상당히 싸집니다. 10,000얼마, 20,000얼마로 그 시간 동안 계속 노미호다이로 드링크 계속 마시면서 노래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밖에서 뭐 사와서 노래방에서 먹어도 되고 그냥 노래방 내에서 자체적으로 야끼소바라든지 막 메뉴 엄청 많이 팔거든요. 피자랑 뭐 치킨이랑 그런 거 시켜가지고 또 먹으면서 하루 종일 거기서 공부하는 애들도 있고 노래하고 노는 애들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평일에 가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코인 노래방 개념은 없더라고요. 그냥 그런 가라오케 개념들이 되게 다양한 회사별로 있어요. 그리고 방학이 되면은 좀 비싸지더라고요. 그래서 시기별로 금액이 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것 같아요. 평일 가격, 공휴일 가격, 시간대별로도 다르고 학생 가격, 회원 가격, 비회원 가격, 방학 뭐 이럴 때마다 금액대가 조금씩 달라지는 게 상당히 신기하고 헷갈리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을 만들어주는데 종류도 되게 많고 음식도 QR로 주문하기도 하고 패드 있어서 패드로 주문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음료는 보통 무제한이거나 아니면 음료를 꼭 시켜야 되는 그런 플랜이 있었어요. 노래방 여기저기 가보긴 하는데 브랜드별로 다 가보고 거의 다 회원 등록도 해놨거든요. 자주 가진 않지만 뭐가 제일 좋은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친구랑 얘기했을 때 그냥 새로 생긴 데가 깨끗하고 시설이 좋으니까 그런 데가 좋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일본인 친구랑 한 적이 있거든요. 깨끗해 보이는 건물에 있는 노래방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편은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안녕.